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21차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오는 5일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정세와 양국의 국방정책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1차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가 오는 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립니다. 2013년 3월 도쿄에서 개최된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일본 측에서는 스즈키 야치오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동북아시아 정세와 양국의 국방정책, 교류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의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안보 법안을 개정한 뒤 처음 열리는 회의여서 한반도 내에서 자위권 행사 여부를 어떻게 논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는 한미일 3국 안보토의 틀 내에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이번 국방정책 실무회의에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DTT 한미일 3국 안보 대화에서 틀 내에서 DTT 틀 내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는 한일 간에는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나 군수지원협정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는 지난 1994년부터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 국장급이 대표로 참가해 매년 교대로 상대국을 방문해 개최하는 연례회의체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부가 오는 5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부사관 학군단 1기 창설식을 개최합니다. 9월까지 전국 6개 시범대학에 설치되는 부사관 학군단은 다양한 부사관 인력을 충원하고 임관전 군사교육을 통한 부사관 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됐습니다. 현재 부사관 인력은 전문대 부사관 학과를 통해 일부 충원되고 있지만 임관 비율이 저조하고 인원이 적어 우수 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사관 학군단을 신설하고 부사관 학과와 병행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사관 학군단 시범대학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등 권역별 6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대학교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해 지난 7월 선발을 완료했습니다. 부사관 학군단은 2017년 성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올해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북한이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조선인민군 체육지도위원회 명의로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에 전했습니다. 불참하는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올해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는 현재까지 72개국 5,440명이 참가 접수를 했습니다. 37개국은 참가 접수 예정이고 24개국은 참가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북한을 포함한 40개국은 불참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는 최종 접수 마감이 8월 1일까지였지만 아직 참가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24개국의 경우 대회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장 접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오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 동안 경북 8개 시군에서 개최됩니다. 육군 1군 사령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부대 내에 태극기 동산과 태극기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네, 일군 사령부는 예하 사단과 군직 부대에도 태극기 거리를 조성해서 장병들이 자연스럽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육군 1군 사령부가 부대 내에 태극기 동산과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조국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장병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드높이고자 마련됐습니다. 3일 오전 국기 개양식과 함께 진행된 태극기 동산 조성 기념식엔 장준규 1군 사령관 주관으로 장병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달부터 전군에서 시행하는 전투복 태극기 부착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70개의 태극기로 표현한 한반도 조형물은 장병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태극기 거리는 부대 주 진입로를 비롯한 곳곳에 태극기를 개양해 장병들이 태극기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태극기와 함께하는 사진 콘테스트 이벤트도 마련해 포상할 계획입니다. 우리 장병들이
매일같이 태극기를 보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깊이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군 사령부는 간부들이 직접 태극기 개항 구역을 나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책임감을 부여하고 태극기 사랑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예하 사단과 군직 부대에도 태극기 거리를 조성해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더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짜릿한 캠프 현장을 소개합니다. 바로 해군의 특수전 캠프 현장인데요. 네, 해군의 특수전 캠프는 그 어느 캠프보다 힘들고 어렵기로 유명하죠. 과연 어떤 훈련들이 펼쳐졌는지 정지훈 중사가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먹는 게 힘든지 몰랐어요. 해군만의 멋과 필승의 정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캠프. 목봉체조하는 목적은 지금 방금 조를 나눠줬죠. 목봉체조로 팀원 간의 호흡을 맞추고 정신력을 극대화하며 해군 특수전 캠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특수전 대원들에게 중요한 이동수단인 고무보트를 머리 위로 들고 이동하는 고무보트 해육상 기동훈련. 강도 높은 훈련에 금세 얼굴이 땀범벅으로 변합니다. 이게 북부에서 딴 데 웬만한 이렇게 가봤는데도 이래 힘든 거 처음 봤습니다. 그냥 정신무장하러 왔는데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참가자들은 눈물과 고통의 순간을 스스로 이겨내며 진정한 사나이로 다시 태어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해군 특수전 캠프. 지난달 27일부터 4박 5일의 일정으로 전국 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여름을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짜릿한 캠프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해군의 특수전 캠프는 강도 높은 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명해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존 수영과 특전무술 등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특수전 대원들의 훈련 프로그램은 힘들지만 훈련을 극복해낼 때 느끼는 자신감은 배가 됩니다. 특별한 훈련과 특별한 추억. 참가자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스스로의 한계를 체험하고 극복하면서 해군 특수전 전단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구호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국방뉴스 정재훈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이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낙동강 방어선 전투 현장 탐방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대구 지역 130명의 고등학생들이 참가했는데요. 6.25 당시 격전의 현장을 둘러보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외관지구 전적기념관. 6.25 당시 낙동강 방어선 승리를 기리는 장소에 130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남침입니다. 설명사의 말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담아 듣고 60여 년 전 호국혼이 살아있는 공간을 둘러봅니다.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은 어머니와 어린 아들을 담은 사진. 당시에 사용됐던 재래식 무기들이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전합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이곳은 외관철교. 1950년 8월 3일 파죽지세로 남하하던 북한군을 막기 위해 폭파됐던 장소로 현재는 호국의 다리로 전쟁의 참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마음이 더욱 숙연해집니다. 낙동강 하면 그냥 우리나라의 6.25 때 그냥 있었던 전투 중에 하나구나 생각했는데 이번 투어를 보면서 정말 이 전쟁이 없었으면 지금 나도 여기 있을 수 없고 여기 있던 친구들도 전부 다 볼 수 없고 정말 이 전투가 정말 중요하고 값진 승리였다고 느꼈습니다. 지난달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이번 탐방에서 학생들은 외관을 비롯해 영천과 포항 등 낙동강 방어선 격전의 현장을 돌며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장차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 미래 세대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한 마음을
더욱 굳게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상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이러한 우리 땅을 아름답게 다시 보존해서 물려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정립을 위해 마련된 낙동강 방어선 전투 현장 탐방. 호국 용사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제15회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방뉴스에서는 이번 대회의 주요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육상 선수들의 모습 함께 보시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 스포츠의 꽃, 육상. 금메달 40개 등 모두 120개의 메달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될 육상. 육상 종목은 크게 달리기, 도약, 투척으로 나뉩니다. 먼저 달리기 종목은 최고의 스프린터를 가리는 100m 경기부터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마라톤까지 총 24개 종목. 도약 종목은 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장대 높이뛰기 등 4개 종목. 투척 종목은 포환 던지기,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해머 던지기 등 총 4개 종목에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실력을 겨룹니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국군체육부대 육상선수단. 숨막힐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선수들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붉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훈련 시설과 팀 분위기 속에서 군에 입대하기 전과는 확연히 발전된 기량을 선보이며 이번 군인체육대회의 전망을 밝히고 있는데요. 남자 마라톤 단체와 장대 높이 뛰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노리는 우리 대표팀은 카타르, 중국과 같은 강호에 맞서 수사불패의 정신으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상무육상부는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수사불패의 정신과 군인 정신의 바탕으로 단계별 훈련과 강화 훈련을 하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만큼 장대 높이뛰기 마라톤 단체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려고 강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국군체육부대의 명예를 걸고 또 출전하는 만큼 이제 단체 우승도 있고 개인 우승도 있겠지만 일단 우승이 목표니까 우승하는 거에 이제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가장 빠른 스피드와 극한의 지구력을 겨루는 육상. 상대보다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종목이기에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내는 국군체육부대 선수들. 그 값진 노력만큼 빛나는 성과를 거두길 기원합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82년 육군 독수리부대의 해상침투훈련과 1991년 육군 용마부대의 환경정화활동 준비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여름철 에너지 절약 생활화 현장과 1998년 해군 광개토 대왕함의 실전 배치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육군 독수리부대는 서해안 공공지역 해안에서 해상 침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정예 특전 용사로서 해상 침투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됐는데 전투 수영 훈련과 인명 구조 훈련, 척후조 훈련, 보트 훈련, 가상 정목표 침투, 타격 후 철수 훈련, 야간 침투를 위한 야간 수영 능력 배양 등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최강의 특전 용사로서의 전기연마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육군 용마부대는 도봉구 우이동 등을 비롯한 부대 주변 전 지역에서 각급 지휘관, 장병, 군무원, 군인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정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장병들은
깨끗한 국토 지키기 붐을 조성하는 데 앞장섬은 물론 민관군 협조 증진, 대군 신뢰의식 고취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국방부는 연중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8월의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서 각군 직할기관 및 산하단체의 자체적 총점검을 통해 전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군 방패부대는 불필요한 조명 등의 철저 소등, 냉방기 가동 억제를 계속 준수, 절전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육군 무적 태풍부대에서는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전 장병이 동참함으로써 국가 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전열기구 사용 후에는 사용 상태를 점검하고 외출할 때는 코드까지 빼줍니다. 공군본부는 지난 7월 31일 전기 절약 총점검의 날을 맞아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각급 부대에서는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전등 한 등씩만 꺼준다면 전국적으로 60만 킬로와트가 절약되며 이것은 유연탄 발전소 1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5천억 원의 투자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공, 대함, 대잠 임무 수행이 가능한 최초의 한국형 구축함인 광개토 대왕함의 인수식이 7월 30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있었습니다. 대우중공업의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된 광개토 대왕함은 지난 96년 10월 27일 진수됐으며 약 1년 9개월간의 해상작전 운용 시험을 거쳐 이날 해군에 인도돼 실전 배치됐습니다. 해군의 주력 전투함이 될 광개토 대왕함은 주요 무기로 주포 1문, 근접 방어 무기 체계 2문, 대함 대공 미사일과 어뢰 등을 장착하고 있으며 대공 대함 레이더, 수중 탐지기, 음파 탐지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헬기 2대가 탑재 가능하며 화생방 방호 체계까지 갖추어진 최신의 전투함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3일 종합군수지원 업무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표준화된 종합군수지원 개발 업무 수행을 위한 종합군수지원 개발 실무 지침서를 2년 만에 개정 발간했습니다. 지침서에는 종합군수지원의 개념과 관리 요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진행 과정이 수록돼 있습니다. 방사청은 지침서를 사업추진부서와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방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육군본부 헌병실이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창작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응모 기간은 31일까지며 육군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이라는 주제로 UCC 동영상이나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면 됩니다. 접수는 인트라넷과 인터넷 메일 또는 우편 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육군 군사연구소가 군사 분야 전문학술지인 군사연구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전쟁사, 군사사 등의 학술 논문이나 참전수기, 전적지 조사 자료 등의 내용으로 오는 9월 30일 마감합니다. 12월 31일 발간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육군 군사연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이 2016년에 입영할 카투사를 모집합니다. 18세 이상 28세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14년도 이전에 지원한 사람은 재지원할 수 없습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어학 성적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열린 특수전 캠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라는 부대 신조처럼 훈련 강도 역시 대단했는데요. 네, 10대 학생들부터 50대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나이는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협동심으로 폭염과 고된 훈련을 견뎌내는데요. 한계에 도전하고 자기 자신을 이겨낸 값진 경험,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